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경제성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있는 요트 계류장 앞 해상입니다. 9년 전인 2015년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22년까지 선박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상업, 숙박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 절차들이 좀 많은데 그 행정 절차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최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보다 낮아진 경제성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797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지금은 46%가 증가한 1,1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값이 지난 2018년에는 0.97이었지만 지금은 0.6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수시는 해수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군데를 선발해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C가 낮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의 착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에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과 어류 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19개 시군 126개 농가에서 16만 9천 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 등이 폐사해 25억 원의 자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흥과 장흥 등 4개 시군 18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29만 3천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는 누적 300명으로 장소로는 실내외 작업장 128명, 논밭 52명, 길가 2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공청회는 21일 고흥 종합문화회관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23일에는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대 공무용역기관은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설립 방식을 확정할 예정으로 지난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를 두고 동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이도에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숲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수종은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하귤나무로 차가운 겨울을 견딘 대통령의 인동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항에서 100길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신안군 하이도. 연잎옷이란 섬 이름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가는 김 전 대통령이 하이보통학교를 다니다 목포로 이사하기 전까지 성장했던 곳.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관이 건립되고 공원이 조성돼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는 인권과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량한 들판으로 여겨지던 생가 주변이 최근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숲은 생가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가로수처럼 이어집니다. 숲의 주요 수종은 하귤. 늦봄에 꽃을 피운 뒤 한겨울을 이겨내면 초여름인 4월에서 6월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겨울을 견디는 인동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나무로 선택됐습니다. 유일하게
겨울을 낳는 열매인 하귤을 식재해서 얘가 인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하귤나무를 주 테마로 해서 식재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남북 평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의 탄생 등 3가지 주제로 사업비 19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은 현재 후광 평화의 광장, 기억의 숲길, 큰바위 얼굴 오션뷰 등이 완료됐습니다. 생가만 있을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숲도 조성되고 뮤지엄도 이렇게 생긴다 해가지고 너무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숲. 내년 대한민국 정치 역사 아카이브홀이 개관하면 인동의 섬 하이도는 세계 평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사이에 머물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남 남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고 6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고온다습한 바람에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에서 어제 낙뢰로 인한 불이 잇따라 발생해 수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5분쯤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한 농막에서 불이 나 농막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또 같은 날 아침 6시 40분쯤에는 여수시 손죽도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난 불로 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낙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1,000회 이상의 낙뢰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외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전남에서 현재 서울이나 광주 등으로 학생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20%가 할인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3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티켓 예매 시스템의 할인 적용 개발을 완료했으며 버스 타고 어플리케이션이나 T머니고 코버스 시스템을 이용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3회 광양 전어축제가 이번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월면 망덕포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배알도 섬정원 보물찾기와 청소년 락 페스티벌,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민속씨름대회 등이 진행됩니다.